자격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격정지. 그리고 대부분은 6개월 내에 업무정지 또는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영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확인설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2024년 7월 10일부로 주거용 확인설명서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설명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확인설명서의 의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증빙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란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이 또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확인설명서의 작성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인설명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실무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설명서를 힘들게 작성해놨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고생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고객 상담할 때 진행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법과 실무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에게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지만 반면에 매도자나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라는 것을 해야 하고요. 공동명의자가 있다면 이 공동명의자 또한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3년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을 할 때도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느냐에 대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을 진행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실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때, 특히 가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보통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해서 가계약이 먼저 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본계약이 진행이 될 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가 작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처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관련된 행정처분만을 모아봤는데요. 일단 자격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격정지. 그리고 대부분은 6개월 내에 업무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상당수 해당이 되실 텐데요. 6개월 내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업무정지 3개월,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기도 한데요. 바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250만 원, 근거 자료를 제시했으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근거 자료가 제시하지 않았다면 더불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확인 설명서는요,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 매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고법에서 2015년 12월 10일 날 선고된 2015 누에 4015파 판결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거래상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꼭 안타깝게 등장하는 게 확인설명서니까요. 중개보수보다 과태료 금액이 월등하게 큰 이 확인설명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확인설명서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확장 해석이나 유출을 금지하며 해석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명시적 위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 점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거기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한 명도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확인 설명서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점, 요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확인 설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7월 10일 날 개정되는 확인 설명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확인 설명서의 개정안의 이유는요, 전세 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요,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사항을 구체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였는데요. 자, 이 부분 사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미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과 같은 부분을 중개를 계약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관련된 부분을 이미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인설명서에는 없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깜빡하고 고객들은 못 들었다라고 잡아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설명서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다. 중개사가 해야 하는 의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주택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설명사항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중개의뢰인이 주택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부분은요, 현재 공인중개사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기록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해 주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표시 광고를 할 때 기재하는 관리비 내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관리비 내용은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확인설명서가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7월 10일에 시행되는 개정된 확인설명서는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양식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개정된 확인설명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항목이 따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확인설명서에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수 서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이 크게 생겨났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열람에 동의한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열람에 동의한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체크가 되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가 설명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전입세대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확인한 경우 이때는 열람 교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입세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드러난 게 최우선 변제금에 관련된 부분이 튀어나왔는데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 확인해서 기록하는 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보증금 가입에 대한 부분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 설명하라는 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진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사항 등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부분에 이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을 한 번 더 하도록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설명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표시광고보다는 조금 심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표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들을 이러한 이유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남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표시광고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관리비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도 좀 변경이 됐는데요.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과 관련돼서 공급 방식에 바로 이 지역 난방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 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느냐라는 부분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확인설명서 개정의 열렬히 환영받을 만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라는 부분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설명서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체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몰랐다 같은 발빼기식의 어떤 핑계는 대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역대급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요 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7월 10일부터 확인설명서 변경된 부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